이렇게 한 권이 팔리면 저에게 1,400원이 남아요. 제가 밥 먹을 때도 출퇴근할 때도 저는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허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소개하는 것들 다 아시는 거일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냐 안 하냐 차이죠. 그리고 월 수익 500만원 이상의 고수분들은 이 영상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정말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7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파이프라인은 지식 창업 기반의 파이프라인이고 온라인 유통은 이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께서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외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를 정의 내리고 갈게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시거나 아니면 보기 전에 파이프라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월급 말고 돈을 버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의 의미가 강하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만큼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나의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내가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돈을 1대2, 1대3, 1대-n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월급의 수입원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000원 버는 일, 택배 상하차라고 해볼게요. 10시간 일하고 30만원 받는다면 이게 아무리 부수입이라도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떤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2시간 하고 50만원을 받는다, 1시간 컨설팅하고 40만원 받는다면 이런 것은 1대5, 1대-n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소개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직접 수익을 낸 것도 있고 시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원데이 클래스, 워크샵, 코칭. 원데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하루 안에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취미부터 자기계발 강의까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시장이 생깁니다. 저도 원데이로 하루 2시간 카드뉴스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내가 가진 정보를 모두 가르치기 어렵다면 워크샵을 진행해요. 보통 2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4-5시간 정도를 진행해서 총 8시간, 10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워크샵으로도 부족하고 정말 수강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칭을 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3달까지도 진행을 해요. 매주 1회씩 만나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주중에는 계속 성장 과정을 코칭받아요. 물론 진행하시는 분마다 용어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배움의 깊이로 따지면 원데이 클래스, 워크샵, 코칭 순이 되겠죠? 물론 가격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원데이 클래스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원데이 클래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런 니즈를 발견하시면 워크샵이나 코칭으로 자연스럽게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싸고 완성도 있는 강의를 하시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몇 번의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작더라도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하긴 했는데 살짝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재능 플랫폼 타링,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 재능 플랫폼 크몽, 취미 플랫폼 솜씨당, 1대1 레슨 플랫폼 숨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까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물건만 파시는 줄 알았죠.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여기에 올리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본인이 갖고 있는 SNS 채널 통해서 유입을 시키더라고요. 장소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세미나룸이나 스터디룸을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무턱대고 사무실 계약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만원이라도 고정비 늘리는 건 적어도 10번 이상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공방부터 생기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보수적으로 행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수업이 너무 잘 돼서 대관비가 이제는 비싸다, 그때 공간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온라인 강의입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101입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 업계에서는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미 클래스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무 강의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인프런. IT 쪽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개발자분들은 이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타링. 아까 오프라인 수업 때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등장했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크몽. 크몽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판매해요. 저도 영상 강의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카톡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스터디파이.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에요. 기수별로 모집해서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주제를 공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라인 소개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강의를 위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업하려면 강의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 전자책. 제 전자책 사신 분들은 전자책이 뭔지 아실 거예요. 노하우를 PDF 문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주로 크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노하우, 매뉴얼이라고 치면은 이미 팔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렇게 워드에서 저장을 그냥 PDF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허들이 아닙니까? 본문에 다운로드 파일 올려둘 테니까 만드실 때 참고하세요. 전자책의 정말 큰 장점이 재고도 없고 택배 포장도 필요 없고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권이 팔리면 저에게 1,400원이 남아요. 제가 밥 먹을 때도 출퇴근할 때도 저는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파블로가 파이프라인 공사를 한 것처럼 오랜 시간 투자를 했어요. 이건 제 하루를 체크하는 엑셀 시트인데 보시면 대략 한 20시간 넘게 걸렸죠? 컨셉 짜고 작성하는 데만 이 정도 걸렸고 지식을 모으고 목차를 만드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만약 강의를 준비하려면 어차피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지식들을 준비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책 형식으로 좀 더 다듬는다 생각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럽겠죠? 제가 만약에 이 20시간을 전자책 안 만들고 일을 했으면 1시간에 1만원을 번다 가정했을 때 20만원 벌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었지만 전자책을 쓰는데 투자했고 이걸로 9월 한 달 동안 앞으로 수익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그려질 거예요. 전자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 템플릿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 전자책을 파실 때 주의하실 점은 쓰레기 같은 자료를 팔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제가 쓴 전자책이 지금 읽어봐도 마음에 듭니다. 정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양질의 정보를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나름 자신이 있어서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환불하시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강의를 하시던 자료를 파시던 물건을 파시던 간에 항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책을 사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든 작업물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떠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재능 플랫폼을 활용한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재능 플랫폼, 이 시장에 주목할 게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 준 전문가들이 재능을 판매하는 이 시장이 현재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재능 플랫폼 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클래스 101은 120억을 투자받았고 타링은 40억을 받았어요. 투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전문가들도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 전쟁, 배달 전쟁, 부동산 전쟁이 이어서 재능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아니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정보를 비교적 빨리 아셨으니까 지금 진입하기에 적기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공사를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해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올리면서 완벽해지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정말 세밀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일단 발사해보고 옆으로 좀 더 가야겠네 하면서 조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4격 하면서 계속 크리크 수정을 하세요. 자, 이 다음부터 소개할 거는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던 건데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네 번째 파이프라인, 유튜브. 저는 현존하는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가장 공평하고 파급력이 강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회수당 한 6원 정도 돼요. 많을 때는 8원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독자 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해봐 여러분 귀만 아프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핵심 하나만 이야기해볼게요. 레드오션이다 뭐다 하시면서 망설여지시잖아요. 그럴 때 방법은 무조건 틈새를 발견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제 중에서 제일 잘하는 유튜버보다 유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가 되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말이 쉽지 그 틈새를 어떻게 발견하냐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먹는 걸 좋아해서 먹방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미 먹방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유명 유튜버나 평소 즐겨보는 먹방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 대중적인 주제들이 추려지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만 냅다 파는 거죠. 제가 만약 먹방을 한다면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햄버거만 먹는 먹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 햄버거 카테고리의 최초의 유튜버가 될 겁니다. 네이밍도 햄최몇 이런 식으로 채널명만 보더라도 햄버거가 생각나게 짓는 거죠.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한창 유튜브에는 스마트 스토어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 해봐야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들보다 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창업에 대한 컨텐츠는 아직 없길래 그 틈새를 보고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 덕에 수익 창출 기준이 이 영상 1개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카테고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법칙이 있냐면 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브랜드가 인식되고 있으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정말 강력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카테고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틈새를 찾는다고 바로 대박이 날까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세요. 유튜브는 바로 떡상되는 게 아니라 한 2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고민할 시간에 선택한 주제를 영상 하나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이 나옵니다. 5번째 파이프라인, 블로그 애드센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 보면은 배너가 달리잖아요. 이런 게 애드센스입니다. 이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블로그는 주로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로 만듭니다. 구글에 애드센스 심사 요청을 하면은 구글이 괜찮은 블로그인지 심사를 해요. 이 심사를 통과하면은 배너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본 게 아니라서 유튜브 채널 하나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리뷰정 리남님의 채널에 애드센스 관련된 영상이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이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6번째 파이프라인, 출판. 제가 출판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2년 정도 출판 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 인쇄는 보통 5에서 10% 정도 됩니다. 한 권 팔리면 8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 버는 건데 아까 10,000원 벌었던 전자책보다 적게 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을 내야 될까요?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몇 천만 원의 가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강의 가격 경쟁에서 해방이 돼요. 이로 인해서 나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강의 제안도 오고 사업 제안도 오죠. 여러분이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자가 아닌 사람보다 책을 낸 저자한테 일을 더 맡기고 싶잖아요.
출판사에 출판 기획서나 초고를 먼저 제출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걸 투고라고 부릅니다. 출판 기획서 제작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출판사의 마케팅 부서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관련 분야의 책들을 시장 조사해보시고 내 책이 그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적극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트렌드는 이러한데 아직 그런 책이 없다라는 점을 어필한다든지 A라는 책이 현재 잘 팔리고 있는데 나는 A-이다 와 같이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하시고 기획서에 이 내용을 녹이시는 걸 추천해요. 책의 크기, 질감, 디자인, 책 제목도 가안으로 선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 원고지 써서 한 권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종이 출판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출판사들도 검증 없이는 출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콘텐츠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글이 브런치에서 몇 회나 공유되었는지, 유튜브나 인스타 팔로우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처럼 콘텐츠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띠지에다가 그런 거라도 써야지 눈길 한번 더 가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주제로 책을 내고 싶다면 이런 증거를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콘텐츠를 인터넷에 발행한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글을 쌓아가시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만들거나 관련 주제로 강의를 하셔서 시장성이 있다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브루노가 만약 운동을 가르치는 헬스 트레이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왠지 물통을 잘 나르니까 몸도 좋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리면 요리, 공예면 공예, 미술이면 미술, 마케팅이면 마케팅 다 좋습니다. 일단 브루노는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올려서 애드센스 심사를 받으세요. 통과되면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겠죠? 물론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원고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약간의 가공만 했고 이렇게 2번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걸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사용한 원고를 좀 더 가공해서 그리고 살을 좀 더 붙여서 전자책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단이나 유튜브 본문에 링크를 삽입해서 판매를 하세요. 저처럼요. 이제 3개의 파이프가 연결됐죠.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여러분이 가진 정보 7-80% 이상을 담으시고요. 전자책에서는 100% 이상의 정보를 담으세요. 어차피 정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향 평준화 되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나도 그 100%의 정보는 어느새 80%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올리면요.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이 올리는 유용한 정보를 보러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 괜찮은 정보라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엄청 신뢰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지방은 안 하시나요? 이런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같은 커리큘럼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드세요. 이렇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보면은 또 어떤 기회가 올까요? 기업 강의가 옵니다. 저처럼 대행 업무가 오기도 하고요. 이게 B2B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그땐 시간당 몇십만 원씩 버는 거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선순환이 되면은 내 브랜드를 내거나 나의 매장을 내거나 기업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굵직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많은 파이프가 연결됐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블로그부터 들었는데 강의부터 하셔도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냐가 중요하지.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요. 분야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딱 2개 이상만 연결해도 큰 시너지가 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저 강의로 시작해서 단체 강의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외주 제작 대행업으로 연결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유튜브에 올렸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다듬어서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근데 이런 걸 보고
기업들이 제가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외주 작업을 계속 맡겨요. 그래서 9월에는 100만원짜리 외주를 하나 더 했고요. 여기서 제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더하면 9월 총 수익이 나오겠죠? 저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잡고 직장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은 연결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붙이는 순간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속 나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리소스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100%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창업의 장점은 실패해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한 이야기들을 막 진리다,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이 자리에서 응원을 할게요. 이거대로 해서 만약에 돈 버시면요, 나중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